머리채를 잡혔다. 따귀를 맞았다. 수백 명의 고객 앞에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누구였는지. 백화점 화장실 변기를 닦는 이 손이 20년 전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 은성 패션 회장의 외동딸에서 최하층 청소부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오늘 나는 이 더러운 걸레로 그들의 진짜 얼굴을 닦아낼 것이다. 아주 깨끗하게.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 은성백화점 직원 출입구가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최은주 53세. 낡은 청소복을 입고 타임카드를 찍는다. 찍 하는 기계음이 차갑다. 은주는 청소도구함을 끌고 지하 1층 화장실로 향한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채운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어젯밤에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다. 20년 동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니 연골이 다 닳아버렸다. 화장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은주는 기침을 참는다. 이 냄새에도 이제 익숙해졌다. 고무 장갑을 끼는데 손이 따갑다. 세제 때문에 손가락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난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장갑을 낀다. 변기소를 집어들고 무릎을 꿇는다. 허리를 숙이자 허리뼈가 삐걱거린다. 은주는 변기를 닦으면서 무심코 고개를 든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 생기 없는 눈동자. 20년 전 그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은주는 고개를 돌려 화장실 창문 너머를 본다. 저 멀리 백화점 외벽에 걸린 거대한 간판이 보인다. 은성백화점. 아버지의 이름이다. 최은성.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의류 제조업자였던 그 사람. 은주의 가슴이 조여온다. 27살의 은주. 샤넬 수트를 입고 아버지 회사 복도를 걷는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사장님, 따님, 안녕하십니까? 은주는 밝게 웃으며 답한다. 수고하세요. 아버지 사무실. 최은성 회장이 의자에 앉아 미소 짓는다. 은주야, 프랑스 출장 어땠니? 은주가 서류를 펼친다. 아빠, 파리 컬렉션에서 좋은 디자이너 섭외했어요. 내년 봄 라인은 대박 날 거예요. 은성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나중에 이 회사 다 내가 물려받아야지. 은주가 아버지 손을 잡는다. 아빠,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다고요. 둘이 함께 웃는다.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 은주는 눈을 감는다. 그 따뜻했던 시절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대기업 천성그룹이 은성 패션 인수를 제안했다. 아버지는 거절했다. 그러자 천성그룹은 은행 대출을 막았다. 거래처를 끊었다. 언론에 악의적인 기사를 뿌렸다. 결국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회사를 헐값에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사흘 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다. 은주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다. 문이 열리고 고모가 들어온다. 뒤에 삼촌도 있다. 은주가 반갑게 일어선다. 고모, 삼촌, 오셨어요? 하지만 고모는 차갑다. 은주야, 우리 너희 집빚 책임질 수 없어. 미안하다. 삼촌도 고개를 돌린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을 그따위로 하니까 우리까지 피해보겠어. 둘은 그대로 돌아선다. 은주가 뒤에서 소리친다. 고모, 삼촌, 제발.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문이 닫힌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다.
남편 민석이 뒤에서 차갑게 말한다. 은주야, 이혼하자. 은주가 놀라 돌아본다. 뭐라고? 민석이 서리를 내민다. 당신 아버지 빚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여기 서명해. 은주가 서리를 밀어낸다. 우린 부부잖아. 같이 이겨내야지. 민석이 비웃는다. 부부? 가난한 부부가 무슨 부부야. 난 이런 삶 못 살아. 민석이 돌아선다. 은주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제발,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민석은 뿌리치고 나간다. 은주는 텅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겨진다. 영정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 은주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운다. 아빠, 어떡해. 저 혼자 어떡해. 은주는 눈을 뜬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재산은 모두 압류됐고 학력도 경력도 아무 소용없었다. 최은성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순간 어떤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다. 결국 은주는 청소 일을 시작했다. 식당, 사무실, 병원.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리고 5년 전 아이러니하게도 은성백화점 청소부 공고를 봤다. 은주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아버지 이름이 걸린 백화점. 그 안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딸. 은주는 지원했고 채용됐다. 인사 담당자는 은주가 누군지 몰랐다. 그냥 나이 많은 청소부일 뿐. 은주는 다시 변기소를 든다. 솔질을 계속한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린다. 여자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최은주 씨, 아직도 1층 화장실 안 끝났어요? 은주가 고개를 든다. 정유라 35세. 백화점 고객 서비스팀 점장이다. 유라는 명품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들어온다. 화장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린다. 거울에 물때 그대로잖아요. 이게 청소예요? 은주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유라가 코웃음을 친다. 진짜 노인네들 쓰면 안 되는데. 손도 느리고 눈도 침침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라가 은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온다. 그리고 은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른다. 아참, 오늘 VIP 고객 행사 있어서 직원 휴게실도 청소해야 돼요. 점심시간 반납하고 일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유라가 은주의 말을 끊는다. 법? 청소부 주제에 무슨 법? 싫으면 그만둬요. 당신 나이에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하기 쉽겠어요? 은주는 입을 다문다. 유라가 돌아서며 던지듯 말한다. 10분 안에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전부 점검 끝내세요. 못 끝내면 급여에서 깎을 거예요. 문이 쾅 닫힌다. 은주는 그 자리에 멈춰선다. 손에 든 소리 바닥에 떨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은주는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한때는 프랑스 명품 매장을 누볐던 여자. 지금은 화장실 변기나 닦는 청소부. 은주는 주먹을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20년 동안 단련된 감정이다. 은주는 소를 집어들고 다시 거울을 닦기 시작한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참자. 오전 9시. 백화점 문이 열린다. 은주는 3층 명품관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한다. 옆에서 고객들이 지나간다. 명품백을 든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는다. 한 고객이 지나가다 은주의 물통을 발로 찬다. 와장창.
물이 쏟아진다. 은주의 청소복이 흠뻑 젖는다. 고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물을 닦는다. 찬물이 무릎에 스며든다. 오한이 든다. 손님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본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네. 불쌍해라.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는다. 은주는 이를 악물고 물을 닦는다. 그때 유라가 다가온다. 뒤엔 백화점 부점장 강민수가 함께 있다. 유라가 큰 소리로 말한다. 최은주 씨, 복도에 물을 쏟아놓으면 어떡해요? 고객이 미끄러지면 책임질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든다. 손님이 발로 차서 쏟아진 겁니다. 유라가 비웃는다. 변명은 당신이 제대로 치워놓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가 팔짱을 끼고 거든다. 청소부 주제에 손님한테 대들어? 당장 사과 안 해? 은주는 입술을 깨문다. 유라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그리고 은주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긴다. 으악! 은주가 비명을 지른다. 주변 고객들이 놀라 돌아본다. 유라가 은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청소부가 감히 손님을 탓해? 은주의 목덜미가 뒤로 꺾인다. 눈물이 날 것 같다. 민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한다. 아유, 점장님. 노인네 머리채 잡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둘이 킥킥 웃는다. 유라가 은주의 머리채를 놓는다. 은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유라가 차갑게 말한다.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은주는 고개를 숙인다. 주먹을 쥐었다 편다. 죄송합니다. 유라가 더 크게 말한다. 제대로, 큰 소리로.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죄송합니다.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앞으론 실수 없도록. 다음엔 해고야. 민수가 킥킥 웃으며 따라간다. 은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린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은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한참 후 은주는 천천히 일어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아까 바닥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걸레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는다. 그때 옆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으세요? 은주가 고개를 든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다. 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다. 박순덕, 68세. 은주보다 5년 먼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선배다. 순덕이 은주 옆에 쪼그려 앉는다. 함께 바닥을 닦으며 작게 말한다. 저 사람들 매일 저래요. 참아야 해요. 참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나요. 은주가 순덕을 본다. 언니, 왜 참아야 해요? 우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순덕이 쓸쓸하게 웃는다. 그게 청소부 인생이에요. 우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순덕이 계속 말한다. 나도 처음엔 참기 힘들었어요. 욕먹고 무시당하고 때리고. 근데 참아야 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순덕이 작게 한숨을 쉰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여기 말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은주의 가슴이 답답하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 은주와 순덕은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다. 은주는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는다. 오늘 저녁까지 버텨야 하는 유일한 식사다. 옆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떠든다. 어제 명동 갔는데 새로 생긴 이탈리안 진짜 맛있더라. 나도 거기 가봤어. 파스타 2만 원인데 완전 꿀맛. 은주는 삼각김밥을 씹는다. 목이 메인다.
순덕이 옆에서 김밥을 나눠준다. 은주 씨, 이거 먹어요. 아침에 만들어 왔어요. 은주가 손사래를 친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드세요. 순덕이 은주의 도시락에 김밥을 넣는다. 나 많이 싸왔어요. 우리 딸이 해줬거든요. 은주가 김밥을 받는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고맙습니다, 언니. 다른 직원들은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린다. 청소부들은 따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냄새나. 저 사람들 옆엔 못 앉겠어.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는 것도 불쌍하긴 한데. 은주는 밥을 넘기기가 힘들다. 순덕은 이미 익숙한지 태연하게 먹는다. 그때 유라가 휴게실에 들어온다. 은주와 순덕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한다. 청소부분들은 지하 창고 쪽 휴게 공간 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정직원 휴게실이에요. 은주가 조용히 말한다. 취업 규칙엔 모든 직원이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는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은주는 고개를 숙인다. 그게 아니라 규칙이 그렇다는. 유라가 은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온다. 그리고 은주의 도시락을 확 밀어낸다. 와장창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밥과 김밥이 사방으로 튄다. 휴게실이 조용해진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다. 유라가 차갑게 말한다. 규칙? 여긴 내가 규칙이야.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법 타령이야? 유라가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발로 밟는다. 으깨버린다. 은주는 바닥에 흩어진 밥을 바라본다. 순덕이 벌떡 일어나 유라 앞에 선다. 점장님,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유라가 순덕을 노려본다. 사람? 청소부가 사람이야? 유라가 순덕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확 민다. 당신들은 그냥 걸레질하는 기계지. 기계가 무슨 인권이야? 순덕이 뒤로 비틀거린다. 은주가 순덕을 붙잡는다. 유라가 돌아서며 냉소한다. 5분 안에 여기 치우고 나가. 안 그러면 둘 다 해고야. 문이 쾅 닫힌다. 휴게실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린다. 아무도 돕지 않는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린다. 에휴, 점장님도 참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을 줍는다. 손이 떨린다. 순덕이 함께 무릎을 꿇는다. 괜찮아요, 은주 씨. 괜찮아요.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 은주는 밥알을 주우면서 생각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참아야 한다. 통장 잔고를 떠올린다. 38,000원. 월세일까지 아직 2주나 남았다. 참아야 한다. 굶어 죽을 순 없다. 은주는 이를 악물고 계속 밥을 줍는다. 그날 저녁 퇴근길. 은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다. 휘청거린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인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은주의 팔을 잡아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은주를 부축해 벤치까지 데려간다. 좀 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은주는 벤치에 앉는다. 숨을 고른다. 남자가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건넨다. 드세요. 은주가 물을 받아 마신다. 목이 메인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미소 짓는다. 오늘 하루 힘드셨나 봐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낸다.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은주가 명함을 받아본다.
이도현, 은성백화점 감사실장. 은주의 손이 멈춘다. 도연이 웃으며 말한다. 저도 오늘부터 은성백화점 근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주는 명함을 쥔 채 도연을 올려다본다. 도연의 눈빛이 따뜻하다. 은주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진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기분이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온다.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난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통장 잔고 3만 8천 원. 은주는 지갑을 연다.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다. 냉장고를 연다. 김치 반 통과 계란 2개가 전부다. 은주는 라면을 끓인다. 계란 하나를 넣는다. 나머지 계란 하나는 내일을 위해 남겨둔다. 라면을 먹는다. 싱거운 맛이다. 월급날까지 14일. 버틸 수 있을까? 은주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다. 작은 창문 밖으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은주는 침대에 눕는다.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린다. 눈을 감는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다.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해서. 은주는 눈물을 흘린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한다. 그런데 순덕이 보이지 않는다. 은주는 청소도구함을 끌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순덕이 담당하는 구역이다. 화장실 문을 여는데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 순덕이다. 은주가 달려간다. 언니, 언니. 순덕은 의식이 희미하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다. 한쪽 입꼬리가 축 늘어져 있다. 은주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은성백화점 지하 1층 화장실이요. 빨리 와주세요. 은주가 순덕을 흔든다.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 순덕의 눈이 가늘게 뜬다. 입술이 떨린다. 씨. 은주가 순덕의 손을 꽉 잡는다. 언니 괜찮아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순덕이 힘없이 말한다.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한다. 순덕이 들것에 실려 나간다. 은주가 함께 가려는데 유라가 막아선다. 어디 가요? 은주가 유라를 본다. 병원에 가야죠. 순덕 언니가. 유라가 차갑게 자른다. 근무 시간에 무단 이탈하면 해고해요. 알죠? 은주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졌는데. 유라가 코웃음을 친다. 노인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은주는 유라를 노려본다. 주먹을 쥔다. 유라가 비웃는다. 때리려고? 어디 한번 때려봐요. 그럼 폭행죄로 신고할 테니까. 은주는 주먹을 풀지 못한다. 유라가 돌아선다. 순덕 씨 구역까지 당신이 맡아요.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요. 못하면 급여 깎을 거니까. 은주는 구급차가 떠나는 소리를 듣는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은주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택시비가 아까워 1시간을 걸어서 간다. 응급실 앞에 순덕의 딸이 서 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인다. 은주가 다가간다. 순덕 언니 괜찮아요? 딸이 고개를 돌린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뇌경색이래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딸이 울먹인다. 엄마가 매일 말했어요. 백화점에서 너무 힘들다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나한테 돈 보태주시려고, 손자 장난감 사주시려고,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딸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은주 이모,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제발 회사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딸이 소리내어 온다. 은주가 딸을 끌어안는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은주 자신도 무력한 청소부일 뿐이다. 은주는 병실로 들어간다. 순덕이 침대에 누워 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순덕이 은주를 보고 힘없이 미소 짓는다. 씨. 은주가 순덕의 손을 잡는다. 언니 괜찮아요? 순덕이 눈물을 흘린다. 끝. 네.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순덕이 고개를 젓는다. 네. 나, 너, 약, 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한다. 참, 어, 그래, 서, 이렇게, 됐, 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순덕이 은주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씨, 탁, 이, 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덕이 힘을 다해 말한다. 발, 줘, 처럼, 는, 사람이, 더, 지, 않게. 은주는 순덕의 손을 꽉 쥔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언니. 순덕이 눈을 감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이틀 후, 은주는 인사팀을 찾아간다. 순덕의 산재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인사팀장 김철수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젓는다. 박순덕 씨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은주가 항의한다. 과로가 원인이라고 의사소견서에 나와 있어요. 철수가 서류를 덮는다. 그건 의사 개인 의견이고 회사 판단은 다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순덕 언니는 어떻게 돼요? 병원비는요? 철수가 무표정하게 말한다.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회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은주가 책상을 탁 친다. 이건 부당해요. 철수가 차갑게 쏘아본다. 직원이 상사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징계받고 싶어요? 은주는 입을 다문다. 철수가 서류를 밀어낸다. 나가세요. 근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은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온다. 복도에서 주저앉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그때 누군가 은주 앞에 선다. 은주가 고개를 든다. 이도연이다. 도연이 조용히 말한다. 저 얘기 들었어요. 박순덕 씨. 은주가 고개를 숙인다. 도연이 계속 말한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왜요? 왜 절 도와주려고 하세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한다. 이 회사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감사실장으로 온 이유도 그거예요. 은주의 눈빛이 흔들린다. 도연이 명함을 다시 건넨다. 믿어주세요. 전 당신 편이에요. 은주는 명함을 받는다. 그날 밤 은주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앉는다. 도연의 명함을 본다. 이도현, 감사실장. 은주는 오랜만에 희망 같은 것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믿어도 될까?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은주는 20년 전을 떠올린다. 친척들의 배신, 남편의 배신, 친구들의 외면. 은주는 명함을 서랍에 넣는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사흘 후, 순덕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왼쪽 팔다리를 쓸 수 없다. 은주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간다. 병실 문을 열자 순덕이 침대에 누워 있다. 딸이 옆에서 간병하고 있다. 은주가 다가간다. 언니 괜찮아요? 순덕이 힘없이 미소 짓는다. 은주 씨, 미안해요. 폐만 끼치네요. 은주가 순덕의 손을 잡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순덕이 고개를 젓는다. 내가 너무 약했어요. 참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은주의 가슴이 아프다. 순덕이 은주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은주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발 싸워줘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제발. 은주는 순덕의 손을 꽉 쥔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은주는 도연에게 전화한다. 도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백화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는다. 은주가 말한다. 순덕 언니 산재 처리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은주가 묻는다. 무슨 증거요? 도연이 설명한다. 괴롭힘의 증거,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이런 게 있어야 산재 인정이 가능해요. 은주가 생각한다. CCTV라면 있어요. 백화점 곳곳에 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젓는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된 날짜의 CCTV가 모두 삭제됐어요. 은주의 얼굴이 굳는다. 삭제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예요. 아마 인사팀이나 관리팀에서. 은주는 주먹을 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백업 서버가 있을 거예요. 본사 전산실에. 은주가 도연을 본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도연이 미소 짓는다. 감사실장 권한이면 가능해요. 은주의 눈빛이 빛난다. 이틀 후 밤 10시. 백화점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은주와 도연은 본사 건물 지하 전산실 앞에 선다. 도연이 카드키를 찍는다. 문이 열린다. 둘은 조용히 들어간다. 전산실은 어둡고 서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도연이 컴퓨터 앞에 앉는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파일을 검색하고 있어요. 날짜별로. 은주는 옆에서 긴장한 채 지켜본다. 5분 후 도연이 말한다. 찾았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뜬다. 유라가 은주의 도시락을 밀어내는 장면. 순덕이 쓰러지기 직전 유라가 순덕을 밀치는 장면. 민수가 은주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는 장면. 은주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떤다. 도연이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한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도연이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은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한다. 우는 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은주가 눈물을 닦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둘이 동시에 긴장한다. 도연이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은주의 손을 잡는다. 조용히 숨어요. 둘은 서버 뒤로 숨는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온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원이 주변을 둘러본다. 은주는 숨을 죽인다. 도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는다. 경비원이 한참을 둘러보다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도연이 작게 웃는다. 아슬아슬했네요. 은주도 긴장이 풀리며 작게 웃는다. 둘은 서버 뒤에서 나온다. 도연이 USB를 주머니에 넣는다. 이제 가요.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둘은 조용히 전산실을 빠져나온다. 일주일 후, 은주는 순덕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첨부한다. 노동부 담당자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린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은주와 순덕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백화점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틀 후 은주는 인사팀에 호출당한다. 철수가 차갑게 말한다. 최은주 씨,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은주가 놀라 묻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서류를 내민다.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했죠? 이건 기밀 유출이에요. 은주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증거 확보를 위한. 철수가 자른다. 변명 필요 없어요.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은주는 인사팀을 나선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복도에서 도연을 만난다. 도연이 은주를 보더니 급히 다가온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 징계받는데요. CCTV 유출했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는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 권한으로 한 일이니까.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연다. 사실은 저도 이 회사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은주가 눈을 크게 뜬다. 도연이 계속 말한다. 제 아버지가 20년 전 천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했어요. 회계팀장이었죠. 은주가 숨을 죽인다. 도연이 쓸쓸하게 웃는다. 아버지는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요. 횡령, 배임, 탈세. 그래서 내부 고발하려고 했죠.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연이 목소리를 낮춘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를 먼저 쳤어요. 횡령 누명을 씌워서 해고했어요.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래서요? 도연이 눈을 감는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도연이 눈을 뜬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복수하려고. 은주는 도연을 본다. 도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는다. 당신도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은주가 묻는다. 어떻게 저를 알았어요? 도연이 작게 미소 짓는다. 당신 말투요. 청소부가 쓸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경영 용어, 법률 용어. 보통 사람은 모르는 것들. 은주가 놀란다. 도연이 계속 말한다.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최은주, 최은성 회장의 딸. 은주의 손이 떨린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한다. 당신이 숨기려고 해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그 자존심이 남아 있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린다.
도연이 은주를 안는다. 이제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싸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소리내어 온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 도연이 은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한다. 이제 함께 싸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출근한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등을 펴고 걷는다. 유라가 복도에서 은주를 마주친다. 비웃으며 말한다. 징계위원회 소집됐다며? 이제 끝이네, 최은주 씨. 은주가 유라를 똑바로 본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뭐, 청소부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은주가 한 걸음 다가선다. 점장님, 폭행과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인 거 아세요? 유라의 얼굴이 굳는다. 뭐라고? 은주가 차분하게 말한다. 증거 다 확보했어요. CCTV,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전부 다요. 유라가 당황한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유라가 인상을 쓴다. 좋아. 어디 끝까지 해봐. 청소부가 감히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은주가 미소 짓는다. 해보면 알겠죠. 유라는 화가 나서 돌아선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약거린다. 시작이야. 그날 저녁 도연의 사무실. 은주와 도연은 마주 앉아 작전을 짠다. 도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준다. 이게 천성그룹의 조직도예요. 백화점은 겉으로는 독립법인이지만 실제로는 그룹 부회장 정미라가 실권을 쥐고 있어요. 은주가 화면을 본다. 정미라, 60대 초반 여성, 천성그룹 창업주의 조카딸로 20년 전 은성 패션 인수를 주도한 인물.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도연이 계속 설명한다. 문제는 정미라가 인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위조 서명, 강압적 계약, 회계 조작. 은주가 묻는다. 증거가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젓는다. 그게 문제예요. 20년 전 서류는 모두 폐기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은주가 귀를 기울인다. 도연이 말한다. 당시 인수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아직 살아있어요. 김영우 변호사. 지금은 은퇴했지만. 은주가 눈을 반짝인다. 그 사람을 만나면 되겠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공범이니까요. 은주가 생각에 잠긴다. 도연이 은주를 본다.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물건 같은 거 없어요? 계약서, 사본이나 메모 같은 거.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다 없어졌어요. 집도 압류되고 짐도 다 버려졌어요. 도연이 아쉬워한다. 은주가 문득 생각난 듯 말한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금고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도연이 눈을 크게 뜬다. 금고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작은 금고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서재에 두셨죠. 근데 장례식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급히 묻는다. 그 금고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은주가 생각한다. 아마 창고에 맡겼을 거예요. 빚쟁이들이 다 가져갔지만 작은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했거든요. 도연이 벌떡 일어선다. 지금 당장 가봐요. 1시간 후 경기도 외곽의 한 창고. 은주와 도연은 먼지 쌓인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손전등을 비추며 상자들을 뒤진다. 은주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연다. 안에는 아버지의 옷가지와 서류들이 담겨 있다. 은주의 손이 떨린다.
아버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난다. 은주는 아버지 옷을 꺼내 얼굴에 묻는다. 눈물이 흐른다. 아빠, 도연이 옆에서 함께 찾는다.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온다. 은주가 상자를 집어든다. 이거예요. 아버지 금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비밀번호 아세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 생일이에요. 은주가 번호를 누른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린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있다. 도연이 서류를 꺼내본다. 이건 인수계약서 원본이에요. 은주가 놀라본다. 서류에는 정미라의 서명이 있다. 하지만 은주 아버지의 서명 옆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다. 강압에 의한 서명. 무효. 마이너스 2005년 10월 15일. 은주의 손이 떨린다. 도연이 USB를 들어 올린다. 이것도 봐야 해요. 둘은 급히 도연의 차로 돌아간다. 노트북에 USB를 꽂는다. 화면에 폴더가 뜬다. 녹음 파일, 문서 파일, 사진 파일들. 도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들린다. 최 회장, 서명 안 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학생이죠? 혼자 다니기 위험한 세상인데. 은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미라의 냉소적인 웃음소리. 그럼 서명하세요. 지금 당장. 은주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제발, 제발. 녹음이 끝난다. 은주는 눈물을 흘린다.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생겼어요. 은주가 눈물을 닦는다. 눈빛이 단단해진다. 복수할 거예요. 반드시. 다음 날, 도연은 백화점 직원 몇 명을 조용히 접촉한다. 첫 번째는 경리팀의 이수진, 30대 초반 여성. 수진은 유라의 횡령 증거를 알고 있다. 도연이 조용히 묻는다. 수진 씨, 정유라 점장이 매출을 조작한 거 알고 있죠? 수진이 놀라 도연을 본다. 어떻게? 도연이 미소 짓는다. 감사실장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수진이 입술을 깨문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한다. 도와주세요. 증거만 있으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수진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수진이 소매를 걷는다. 팔에 멍 자국이 있다. 이거 지난주에 실수했다고 때렸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는다. 두 번째는 홍보팀의 박민재, 40대 남성. 민재는 백화점의 부당 노동 행위를 목격했다. 도연이 묻는다. 민재 씨, 청소 직원들한테 부당한 대우하는 거 봤죠? 민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말하면 제가 찍혀요. 도연이 말한다. 이제는 말해도 돼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민재가 한숨을 쉰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청소 일하세요. 그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세 번째는 물류팀의 강동욱, 50대 남성. 동욱은 정미라의 비리 자금 흐름을 알고 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동욱 씨, 부회장 비자금 계좌 알고 계시죠? 동욱이 얼굴이 굳는다. 그걸 어떻게 해? 도연이 진지하게 말한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도와주세요. 동욱이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하지만 제 안전은 보장해 주셔야 해요. 전 아직 고등학생 아들이 둘 있어요. 도연이 약속한다.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와 도연은 조용히 증거를 모은다. 밤마다 백화점에 남아 서류를 복사하고
녹음을 하고 CCTV를 다운받는다. 어느 날 밤 은주가 유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다. 책상 서랍을 뒤진다. 그 안에서 횡령 증거 서류를 발견한다. 은주가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주가 화들짝 놀라 책상 아래로 숨는다. 유라가 들어온다. 전화 통화 중이다. 네, 부회장님. 걱정 마세요. 그 청소부년 곧 정리할게요. 은주가 숨을 죽인다. 유라가 계속 말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확정되면 끝이에요. 증거고 뭐고 소용없어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린다. 확실하게 해. 저번에 그 노인네처럼 입 못 열게 만들어. 유라가 비웃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처리하죠.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덤비다니. 전화가 끊긴다. 은주는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유라가 서류를 챙겨나간다. 은주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온다. 복도에서 도연과 만난다. 도연이 묻는다. 괜찮아요? 은주가 녹음기를 보여준다. 결정적 증거 하나 더 확보했어요. 도연이 미소 짓는다. 잘했어요. 둘은 조용히 백화점을 나선다. 다음 날 저녁, 은주는 청소 직원들을 모은다. 백화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모인 사람은 총 12명. 모두 50대 이상의 여성들이다. 은주가 일어서서 말한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한 직원이 불안하게 묻는다.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냥 청소부인걸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에요. 우린 노동자예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순덕이 휠체어를 타고 옆에 앉아 있다. 고개를 끄덕인다. 은주 씨 말이 맞아요. 우린 너무 오래 참았어요.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래도 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다 잘릴 수도 있어요. 도연이 일어서서 말한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백화점 감사실장이에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본다. 도연이 계속 말한다. 여러분을 보호할게요. 법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은 정당한 권리예요. 누구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말 믿어도 돼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먹고 살려고. 직원이 눈물을 흘린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주가 다시 말한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목소리를 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든다. 저 할래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제도 점장한테 뺨 맞았어요. 직원이 뺨을 만진다.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손을 든다. 저도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맞고 사냐고. 엄마도 존엄이 있다고. 저도 하겠습니다. 제 손자한테 떳떳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결국 12명 모두 동의한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은성백화점 청소노동조합, 조합원 12명, 조합장 최은주, 노동부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도장을 찍는다. 설립 승인됐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든다. 가슴이 벅차다. 도연이 옆에서 축하한다. 해냈어요. 은주가 미소 짓는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은주는 백화점 게시판에 공지를 붙인다. 은성백화점 청소노동조합 설립 안내. 부당 노동행위 신고 접수.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수군거린다. 유라가 게시판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진다. 급히 게시물을 뜯어낸다. 은주가 다가온다. 점장님, 그거 노동조합 공식 문서예요. 뜯으시면 안 돼요. 유라가 은주를 노려본다. 노동조합? 웃기고 있네. 청소부 주제에. 은주가 차분하게 말한다. 청소부도 노동자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다 있어요. 유라가 비웃는다. 법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한 척? 어디 끝까지 해봐. 은주가 미소 짓는다. 네, 끝까지 할게요. 유라는 화가 나서 돌아선다. 주변 직원들이 은주를 보며 놀란다. 은주는 당당하게 걸어간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날 저녁, 은주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한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 은주가 다가가자 그 사람이 돌아본다. 고모다. 은주야. 고모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온다. 은주는 차갑게 선다. 무슨 일이세요? 고모가 어색하게 웃는다. 아니, 조카 보러 왔지. 오랜만이다, 은주야. 은주는 문을 열지 않는다. 고모가 계속 말한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고모가 많이 걱정했어. 은주가 비웃는다. 걱정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오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고모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어. 은주가 차갑게 말한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돈 빌려달라고요? 고모가 당황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고모가 말을 더듬는다. 사실은 뉴스 봤어. 너 백화점에서 일한다며? 그리고 소송한다고?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모가 급히 말한다. 은주야, 그거 이기면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고모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은주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고모가 계속 말한다. 고모가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3천만 원만 빌려줘. 응? 우리 피부치잖아. 은주가 웃는다. 차가운 웃음이다. 피부치요? 20년 전엔 어디 계셨어요? 고모의 얼굴이 붉어진다. 은주가 계속 말한다. 제가 길거리에 나앉을 때, 제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고모는 어디 계셨어요? 고모가 변명한다. 그건 그때 고모도 형편이 어려웠어.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사셨다면서요? 고모가 말문이 막힌다. 은주가 차갑게 말한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한테 빌려줄 돈 없어요. 고모가 화를 낸다. 야, 이 은주야. 내가 지금 고모한테 이래?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데 고모가 발로 막는다. 은주야, 내가 널 키워준 거 잊었어? 은주가 비웃는다. 키워주셨다고요? 아버지가 다 키우셨어요. 고모는 명절 때 한 번씩 얼굴 비추셨을 뿐이에요. 고모가 소리친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내가 잘 되는 꼴 못 봐. 은주가 문을 쾅 닫는다. 고모가 밖에서 소리친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은주는 문에 기대선다. 손이 떨린다. 고모의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20년 만에 찾아온 친척. 하지만 그 이유는 돈. 은주는 쓸쓸하게 웃는다. 그날 밤, 은주는 집에서 쉬고 있다. 현관문이 두드려진다. 은주가 문을 연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다. 은주가 놀라 뒤로 물러선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명함을 내민다. 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은주가 긴장한다. 무슨 일로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송 예고장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 명예훼손, 업무 방해.
총 3건이요. 은주가 서류를 받아본다. 손이 떨린다. 다른 남자가 협박조로 말한다. 소송 들어가면 최소 5년은 싸워야 할 거예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고요. 은주가 입술을 깨문다. 첫 번째 남자가 계속 말한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노동조합 해산하고 진정 취하하고 조용히 회사 그만두면 소송 안 하겠어요. 남자가 다른 봉투를 꺼낸다. 그리고 이거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 원 드릴게요.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싫어요. 남자들이 인상을 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천성그룹이에요. 변호사만 20명이에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남자가 위협조로 말한다. 후회할 거예요. 끝까지 가면 당신 인생 완전히 망가져요. 은주가 문을 열어 젖힌다. 나가세요. 남자들이 비웃으며 나간다. 문이 닫힌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린다. 3천만 원. 지금 은주에게는 엄청난 돈이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 전화기를 꺼내 도연에게 전화한다. 도연, 저 어떡하죠? 도연이 급히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다. 30분 후 도연이 은주의 집에 도착한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도연이 옆에 앉는다. 괜찮아요?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도연이 진지하게 말한다.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정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도연이 고개를 젓는다. 안 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은주가 소송 예고장을 본다. 도연이 서류를 보더니 미소 짓는다. 이거 오히려 좋아요. 은주가 놀라 묻는다. 뭐가요? 도연이 설명한다. 소송 들어가면 증거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럼 그들의 비리도 다 드러나요. 은주의 눈이 커진다. 도연이 계속 말한다. 그들은 지금 실수한 거예요. 우리한테 공격할 기회를 준 거죠.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은주의 어깨를 토닥인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도연 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서요. 도연이 은주의 눈을 본다. 그리고 당신을 보면 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혼자여서 무너진 아버지. 은주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도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는다. 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은주는 도연을 본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고맙습니다. 정말.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도연이 부드럽게 웃는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일주일 후 은주와 도연은 기자를 만난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김정훈, 40대 남성. 정훈은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다. 은주가 증거 파일을 건넨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횡령 증거, 계약서 원본. 정훈이 자료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뜬다. 이거 대박 기사네요. 20년 전 불법 인수부터 현재 노동 착취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도연이 말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천성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광고 압력, 기사 삭제 요구, 개인 공격까지 다 올 겁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보도해야 해요. 공익을 위해서. 은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압력 들어올 텐데. 정훈이 미소 짓는다. 기자가 압력 무서워하면 누가 진실 보도해요? 제가 이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은주가 고맙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훈이 계속 말한다. 저희 어머니도 청소 일하세요. 대형마트에서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시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 기사, 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쓸 거예요. 사흘 후, 한국일보 일면에 기사가 실린다. 대기업 백화점 20년 전 불법 인수부터 현재 노동 착취까지 청소 노동자 인권 유린의 민낯. 기사에는 CCTV 화면 캡처와 함께 자세한 증거가 공개된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은성백화점이 오른다. 댓글이 폭발한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충격이다. 청소부 노동자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비인간적이다. 천성그룹 불매운동 해야 한다. 이런 회사가 번창하면 안 된다. 은성 패션 회장님 딸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니. 너무 슬프다. 은주는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다. 도연이 옆에서 은주의 어깨를 감싼다. 잘했어요. 이제 그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날 오후 백화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든다. 정미라가 급히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미라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한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낸다.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년 전 불법 인수 의혹은요? 정미라가 당황하며 대답한다. 그건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수 있어요. 기자들이 더 거세게 추궁한다. 조작이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정미라가 말문이 막힌다. 그때 은주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다. 청소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기자들이 은주에게 집중한다. 은주가 마이크 앞에 선다. 저는 최은주입니다. 은성백화점 청소 노동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입니다. 정미라의 얼굴이 굳는다. 은주가 계속 말한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 이 백화점의 원래 주인 최은성 회장의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인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천성그룹은 제 아버지를 협박해서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정미라가 다급하게 말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당한 인수였어요. 은주가 USB를 들어 올린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정미라 부회장이 제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요. 기자들이 더 소란스러워진다. 은주가 정미라를 똑바로 본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요. 정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된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은주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다. 20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옷. 아버지가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방청석에는 순덕과 노동조합 조합원들, 도현,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앉아 있다. 피고인석에는 정미라가 앉아 있다.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다. 재판장이 입장한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한다. 피고인 정미라에 대한 횡령, 배임, 협박,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선다. 검사,
40대 중반 여성 이혜진. 혜진이 차분하게 말한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년 전 은성 패션을 불법으로 인수하면서 협박, 위조, 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난다. 이에 있습니다. 20년 전 일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혜진이 냉정하게 반박한다. 하지만 은폐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고 이는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검사 주장을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혜진이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최은성 회장을 협박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된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최 회장, 서명 안 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학생이죠? 혼자 다니기 위험한 세상인데. 방청석이 술렁인다. 은주는 눈을 감는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뭐든지 할게요. 딸만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린다. 녹음이 끝난다. 정미라는 고개를 돌린다. 표정이 굳어 있다. 혜진이 계속 말한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은성백화점에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학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내부 고발자를 협박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된다. 유라가 은주의 도시락을 밀어내는 장면. 순덕이 쓰러지는 장면. 은주가 무릎 꿇는 장면. 유라가 은주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린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재판장님, 이것은 현장 관리자의 개인 일탈이지 피고인과는 무관합니다. 혜진이 비웃는다. 개인 일탈이라고요?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묵인했습니다. 혜진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한다. 정미라와 유라의 통화 내용이다. 정미라의 목소리 확실하게 해. 저번에 그 노인네처럼 입 못 열게 만들어. 청소부 따위가 감히 우리한테 덤비다니. 확실히 짓밟아야 해. 유라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제대로 혼내줄게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인다.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재판장이 정미라를 본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미라가 천천히 일어선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회사를 경영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은주가 참지 못하고 일어선다. 거짓말이에요. 재판장이 은주를 본다. 증인, 자리에 앉으세요. 은주가 앉는다. 주먹을 쥔다. 혜진이 은주를 본다. 증인 최은주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은주가 일어나 증언대로 향한다. 선서를 하고 앉는다. 혜진이 묻는다. 증인은 피해자 최은성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습니다. 혜진이 계속 묻는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주가 눈을 감는다. 20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셨어요. 천성그룹 사람들이 협박한다고,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저를 해치겠다고. 방청석이 조용해진다. 은주가 계속 말한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회사를 넘겼어요. 하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해서. 하지만 내가 안전하다면 그걸로 됐다. 아빠를 용서해라.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저는 아버지가 왜 용서를 구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자인데,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정미라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혜진이 은주에게 묻는다. 그 후 증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은주가 눈물을 닦는다.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친척들도 등을 돌렸고 남편마저 떠났어요. 은주가 정미라를 본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이름이 걸린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됐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인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매일 아버지 이름을 보며 화장실을 닦았어요. 매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바랐던 제 인생일까? 은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언 감사합니다. 은주가 증언대에서 내려온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한다. 변호사가 은주에게 묻는다. 증인, 2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진작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주가 변호사를 본다.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비웃는다. 아니면 거짓말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어낸 이야기?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를 찾는데 20년이 걸렸을 뿐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굶주리고 얼어붙고 모욕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공격한다. 증인은 돈이 필요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노리고 은주가 화를 낸다. 돈이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린다. 재판장이 말린다. 변호사, 증인을 압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물러난다. 은주는 자리로 돌아간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은주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다. 20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옷. 아버지가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방청석에는 순덕과 노동조합 조합원들, 도현,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앉아 있다. 피고인석에는 정미라가 앉아 있다.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다. 재판장이 입장한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한다. 피고인 정미라에 대한 횡령, 배임, 협박,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선다. 검사, 40대 중반 여성 이혜진. 혜진이 차분하게 말한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년 전 은성 패션을 불법으로 인수하면서 협박, 위조, 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난다. 이에 있습니다. 20년 전 일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혜진이 냉정하게 반박한다. 하지만 은폐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고 이는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검사 주장을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혜진이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최은성 회장을 협박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된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최 회장, 서명 안 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학생이죠? 혼자 다니기 위험한 세상인데. 방청석이 술렁인다. 은주는 눈을 감는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뭐든지 할게요. 딸만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린다. 녹음이 끝난다. 정밀하는 고개를 돌린다. 표정이 굳어 있다. 혜진이 계속 말한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은성백화점에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학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내부 고발자를 협박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된다. 유라가 은주의 도시락을 밀어내는 장면. 순덕이 쓰러지는 장면. 은주가 무릎 꿇는 장면. 유라가 은주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린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재판장님, 이것은 현장 관리자의 개인 일탈이지 피고인과는 무관합니다. 혜진이 비웃는다. 개인 일탈이라고요?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묵인했습니다. 혜진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한다. 정미라와 유라의 통화 내용이다. 정미라의 목소리 확실하게 해. 저번에 그 노인네처럼 입 못 열게 만들어. 청소부 따위가 감히 우리한테 덤비다니. 확실히 짓밟아야 해. 유라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제대로 혼내줄게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인다.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재판장이 정미라를 본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미라가 천천히 일어선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회사를 경영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은주가 참지 못하고 일어선다. 거짓말이에요. 재판장이 은주를 본다. 증인, 자리에 앉으세요. 은주가 앉는다. 주먹을 쥔다. 혜진이 은주를 본다. 증인 최은주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은주가 일어나 증언대로 향한다. 선서를 하고 앉는다. 혜진이 묻는다. 증인은 피해자 최은성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습니다. 혜진이 계속 묻는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주가 눈을 감는다. 20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셨어요. 천성그룹 사람들이 협박한다고,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저를 해치겠다고. 방청석이 조용해진다. 은주가 계속 말한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회사를 넘겼어요. 하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해서. 하지만 내가 안전하다면 그걸로 됐다. 아빠를 용서해라.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저는 아버지가 왜 용서를 구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자인데.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정미라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혜진이 은주에게 묻는다. 그 후 증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은주가 눈물을 닦는다.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친척들도 등을 돌렸고 남편마저 떠났어요. 은주가 정미라를 본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이름이 걸린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됐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인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매일 아버지 이름을 보며 화장실을 닦았어요. 매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바랐던 제 인생일까? 은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언 감사합니다. 은주가 증언대에서 내려온다. 정미라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한다. 변호사가 은주에게 묻는다. 증인, 2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진작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주가 변호사를 본다.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비웃는다. 아니면 거짓말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어낸 이야기? 은주가 단호하게 말한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를 찾는데 20년이 걸렸을 뿐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굶주리고 얼어붙고 모욕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공격한다. 증인은 돈이 필요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노리고 은주가 화를 낸다. 돈이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린다. 재판장이 말린다. 변호사, 증인을 압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물러난다. 은주는 자리로 돌아간다. 재판이 끝난 후 정미라는 구치소로 돌아간다. 독방에 혼자 앉아 있다. 벽을 쳐다본다. 이를 갈며 중얼거린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절대 안 돼. 다음 날 정미라의 변호사가 은주를 찾아온다. 은주가 만나러 간다.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내민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10억입니다. 합의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주가 봉투를 밀어낸다.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한다. 최은주 씨, 재판은 길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당신 인생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은주가 차갑게 말한다. 이미 20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금액을 올린다. 30억? 더 드릴게요. 당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은주가 일어선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정의를 원해요. 아버지의 명예를 원해요. 변호사가 협박조로 말한다. 재판지면 당신도 손해예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감옥 가요. 은주가 비웃는다. 해보세요. 전 두렵지 않아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감옥이 더 무섭겠어요? 은주가 카페를 나선다. 밖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다. 어땠어요? 은주가 미소 짓는다. 합의 제안 거절했어요. 도연이 웃는다. 잘했어요. 둘은 나란히 걷는다.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온다. 현관문을 여는데 누군가 뒤에서 입을 막는다. 은주가 놀라 몸부림친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은주의 눈이 커진다. 남자가 은주를 집 안으로 밀어넣는다. 두 명의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다. 한 남자가 칼을 꺼낸다. 정미라 부회장님이 보내셨어.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라고. 은주가 뒤로 물러난다. 다른 남자가 은주를 붙잡는다. 은주가 발버둥 친다. 살려주세요. 제발. 남자가 칼을 들어 올린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도연이 뛰어들어온다. 뒤에는 경찰들이 있다. 경찰이다. 손들어. 남자들이 놀라 칼을 떨어뜨린다. 경찰들이 남자들을 제압한다. 도연이 은주에게 달려간다. 괜찮아요? 은주가 떨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은주를 안는다. 걱정했어요. 혹시나 해서 경찰이랑 같이 왔어요. 은주가 도연의 품에서 운다. 무서웠어요. 도연이 은주를 토닥인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경찰이 남자들을 연행한다. 한 남자가 소리친다. 정미라가 시켰어요. 우린 돈 받고 한 거예요. 100만 원 받고. 경찰이 기록한다. 다음 날
정미라에게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된다. 뉴스가 보도한다. 천성그룹 부회장, 증인 살해 교사 혐의까지. 조직범죄 수준. 여론이 들끓는다. 이건 완전히 범죄 조직 아니야? 마피아도 아니고 감옥에 평생 가둬야 한다. 이런 인간이 재벌이라니. 은성 패션 회장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딸까지 협박하다니. 은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 도연이 병실에서 은주를 지킨다. 은주가 도연을 본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이제 정말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부드럽게 말한다. 은주 씨, 사실 제가. 도연이 말을 망설인다. 은주가 도연을 본다. 뭐예요? 도연이 용기를 내어 말한다. 전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는다. 이 일이 끝나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둘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맙습니다. 정말. 2주 후 정유라의 재판이 열린다. 유라는 폭행, 명예훼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유라가 선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하다. 은주가 증인석에 앉아 유라를 본다. 검사가 유라에게 묻는다. 피고인 최은주 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유라가 고개를 숙인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계속 묻는다. 박순덕 씨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은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든다. 피고인은 또한 매출을 조작하고 3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있죠? 유라가 울먹인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회장님이 시켜서. 재판장이 차갑게 말한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진다. 피고인 정유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유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안 돼. 안 돼. 유라가 은주를 본다. 최은주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은주는 유라를 차갑게 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이제 알겠어요? 청소부도 사람이라는 걸. 유라가 울부짖는다. 제발, 제발. 하지만 은주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간다. 며칠 후 부점장 민수도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민수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친다. 이건 억울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3주 후 은성백화점 개점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정미라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일시 석방됐다. 정미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행사장에 나타난다. 기자들과 VIP 고객들이 모여 있다. 정미라가 단상에 오른다. 마이크를 잡는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오늘 은성백화점 개점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이 시작된다. 정미라는 여전히 당당하다. 우리 백화점은 지난 20년 동안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비웃는다. 정미라가 말을 이어간다.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때 대형 스크린이 깜빡인다. 정미라가 당황한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된다. 유라가 은주를 때리는 장면. 유라가 은주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순덕이 쓰러지는 장면. 은주가 무릎 꿇는 장면. 방청석이 술렁인다. 정미라가 다급하게 말한다. 지금 당장 꺼. 영상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된다.
이번엔 녹음이 재생된다. 정미라의 목소리. 최 회장, 서명 안 하면 당신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학생이죠? 혼자 다니기 위험한 세상인데. 방청석이 더 소란스러워진다. 다음은 계약서 조작 문서, 횡령 증거, 비자금 계좌네요. 모든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공개된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정미라가 스크린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마지막으로 순덕의 영상이 재생된다. 병상에 누운 순덕이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존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이 있어요.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정미라가 단상에서 내려오려 한다. 그때 도연이 무대에 오른다.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는다. 저는 은성백화점 감사실장 이도연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감사실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도연이 정미라를 본다. 정미라 부회장, 당신은 20년 동안 거짓 위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수사관들이 정미라에게 다가간다. 정미라 씨,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미라가 뒤로 물러선다. 안 돼. 난 무죄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수사관들이 정미라에게 수갑을 채운다. 정미라가 방청석을 둘러본다. 고객들과 기자들이 모두 그녀를 노려본다. 정미라가 은주를 발견한다. 은주는 방청석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다. 청소복을 입고 있다. 정미라가 은주에게 달려가려 한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지.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수사관들이 정미라를 붙잡는다. 은주가 정미라 앞으로 천천히 걸어온다. 정미라가 소리친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청소부 주제에 감히. 은주가 정미라 앞에 선다. 조용히 말한다. 아니요. 당신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은주가 정미라를 똑바로 본다. 이제 손 더럽히지 마세요. 저는 청소부니까 더러운 건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 같은 쓰레기도요. 정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수사관들이 정미라를 끌고 나간다. 정미라의 절규가 들린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난 정미라야. 천성그룹 부회장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쉰다. 도연이 은주에게 다가온다. 해냈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네. 드디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은주를 둘러싼다. 다 같이 포옹한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다. 피고인 정미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재판장이 계속 말한다. 피고인은 20년 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교사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다. 정미라가 끌려나간다. 은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본다. 가슴이 후련하다. 도연이 옆에서 은주의 손을 잡는다. 끝났어요. 은주가 미소 짓는다. 네,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은주 앞에 기자들이 몰려든다. 최은주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은주가 마이크 앞에 선다. 오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주가 카메라를 본다.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친다. 은주가 계속 말한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함께 싸워준 노동조합 동료들, 이도현 씨,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이름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3개월 후, 은성백화점은 경영진이 전면 교체됐다. 새로운 CEO가 부임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인물이다. 백화점 1층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걸린다. 청소 노동자 권익센터. 센터장은 최은주다. 은주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는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 문이 노크된다. 들어오세요. 한 젊은 청소 노동자가 들어온다. 30대 초반 여성이다. 센터장님, 저희 팀장이 또 욕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은주가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녹음 증거부터 확보해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여성이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살아요. 은주가 미소 짓는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간다. 은주는 창밖을 본다. 백화점 외벽에 간판이 보인다. 은성백화점. 은주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본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이 이름이 다시 자랑스러워요. 문이 다시 열린다. 도연이 들어온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다. 은주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은주가 웃는다. 왜요? 도연이 꽃다발을 내민다. 축하하고 싶어서요. 센터장 취임 3개월. 은주가 꽃을 받는다. 고마워요. 도연이 은주에게 다가온다. 은주 씨,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도연이 무릎을 꿇는다. 반지 상자를 꺼낸다. 은주의 눈이 커진다. 도연이 말한다. 최은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부였고, 가난하고. 도연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당신에겐 용기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네. 도연이 반지를 은주의 손가락에 끼워준다. 둘은 포옹한다. 그날 저녁, 은주는 아버지 묘소를 찾는다. 무덤 앞에 꽃을 놓는다. 은주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은주가 말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되찾았어요. 이제 은성이라는 이름이 당당해요. 은주가 반지를 본다. 그리고 아빠,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빠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요. 은주가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지킬게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다 지킬게요. 해가 지고 있다. 노을이 붉다. 은주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마음이 평화롭다. 20년의 긴 싸움이 끝났다. 1년 후, 은주와 도연의 결혼식. 작은 예식장이지만 따뜻하다. 순덕이 휠체어를 타고 앞줄에 앉아 있다.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 오른손을 조금 쓸 수 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은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한다. 도연이 은주를 맞이한다.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주례가 말한다. 신부 신랑은 긴 터널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은주와 도연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입맞춤을 한다. 하객들이 박수를 친다. 피로 연장. 은주가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은주가 하객들을 본다. 저는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다시 빛을 찾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앞으로도 함께 싸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청소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하객들이 박수를 친다. 그날 밤, 은주와 도연은 신혼집으로 향한다.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하다. 은주가 창밖을 본다. 야경이 아름답다. 도연이 은주의 어깨를 감싼다. 행복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도연이 은주를 안는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은주가 도연을 본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둘은 키스한다. 5년 후, 은주는 권익센터에서 바쁘게 일한다. 센터는 이제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상담 건수가 날로 늘어난다. 하지만 은주는 지치지 않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센터를 찾아온다. 70대 여성이다. 은주가 맞이한다.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이 눈물을 흘린다. 저 마트에서 청소 일하는데요. 매일 욕먹고 있어요. 은주가 노인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은주를 본다. 센터장님도 청소 일하셨다면서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20년 넘게요. 노인이 눈물을 흘린다. 그럼 제 마음을 아시겠네요. 은주가 노인을 안는다. 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둘은 함께 운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에 돌아온다. 도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다녀왔어요. 도연이 웃으며 맞이한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은주가 미소 짓는다.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도연이 은주에게 접시를 건넨다. 저녁 먹어요. 둘은 식탁에 앉는다. 은주가 문득 말한다. 여보, 고마워요. 도연이 놀라 묻는다. 갑자기 왜요? 은주가 도연의 손을 잡는다. 제 곁에 있어줘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도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는다. 당신이 제 영웅이에요. 은주가 웃는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은주는 별을 보며 중얼거린다. 아버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10년 후, 은주는 이제 60대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센터에서 일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온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인다. 센터장님, 저 대학에서 노동법 공부하고 있어요. 은주가 미소 짓는다. 그래요? 좋은 공부네요. 여성이 말한다.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요. 저도 센터장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이 계속 말한다. 센터장님은 제 영웅이에요. 청소부에서 변호사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전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성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그날 저녁, 은주는 창밖을 본다. 여전히 은성백화점 간판이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다.
이제는 자랑스럽다. 도연이 뒤에서 은주를 안는다. 뭐 생각해요? 은주가 웃는다. 아버지 생각했어요. 도연이 은주의 어깨에 턱을 갠다.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은주는 눈을 바라본다. 조용히 중얼거린다. 청소부의 손엔 걸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희망도, 정의도, 사랑도 쥐어져 있어요. 최은주는 청소노동자 권익센터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다. 그녀의 노력으로 전국 청소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2030년 청소노동자 인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미라는 복역 중이며 가석방 없는 15년형을 살고 있다. 은성백화점 청소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 300명으로 성장했다. 박순덕은 재활치료 후 현재 권익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도연은 노동인권 변호사가 됐다. 그는 지금도 은주와 함께 일하고 있다. 2035년 최은주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싸운 모든 청소 노동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칩니다.